자, 미국 가서 찬밥된 사람이 윤석열만 있는 게 아니고, 자, 꿈과 부푼 기대를 안고, 작년까지만 해도 VIP 대접을 받았던 젤렌스키가 찬밥이 되고 있습니다. 잠깐, 근데 그 전에 교웅이 찬밥이 된 거를 잠시 얘기해 주시면, 유엔 유튜브가 있어요. 공식 유튜브가 있는데,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근데 여기 뭐라고 써놨냐면, 데모크라틱 피플스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이거는 북한. 인민공화국이죠. 라고 이렇게 썼어요. 한반도의 인민공화국이라고 자막이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생긴 것도 비슷하고 걸음걸이도 비슷하고 아니, 나이가 몇 살 차이인데 생긴 게 비슷해. 거의 30살 차이가 하는 짓도 비슷하잖아. 뭐 언론 잡겠다 이러고 하니까 뭐 그래서 착각을 했는지 이렇게 올렸다가 헤어스타일이 전혀 비슷하지가 않은데. 어디 거기나 똑같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서양인들은 동양인 보면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굳이 모양이야. 이렇게 길게 이렇게 쓸 필요는 없잖아. 혹시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가 그냥 짧은데. 웃기는 건 리퍼블릭 코리아도 자막을 치면서 저기다가 저거를 같이 썼다는 얘기는 저 담당자가 우리가 통일된 줄로 알고 있는 거 아닌가? 그냥 고의적이겠죠?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이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남한인지 북한인지도 뭐 신경 안 쓴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유엔에도 일배가 있다. 네. 일배? 이렇게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그냥 한국의 위상이 이 정도로 떨어졌다는 의미죠. 북한급 이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일 때 이런 실수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없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그분이 참석하면 그 회의는 흥행 보장이었습니다. G20에 상석에 앉았어. 탑3 개최국 G7. 미국 옆에. 우리 대통령이, 이니 대통령이 그 여유있던 포즈 보셨죠? 그게 대통령의 품격이고, 우리도 그렇게 멋있는 대통령이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 어디 기억 있다? 안 나시겠지만. 지금 저쪽 입구 쪽에 맨 외진데 아무도 카메라 잡으면 한 앵글에 들어오지도 않는 자리에 지금 우리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그 푸대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젤렌스키도 뭔가 미국에서 심상치 않습니다. 네, 미국 당연하다니까. 상하원이 젤렌스키에게 합동연설을 허락하지 않았는데요. 그 공화당 소속 하원의장인 케빈 메카시 의원은 젤렌스키의 방미 선물을 묻는 질문을 받고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젤렌스키가 미 의회 의원으로 선출되기라도 했나? 그가 우리 대통령이라도 되나? 난 무엇도 약속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미국도 참 냉정한 거예요. 아니, 젤렌스키가 지난해 12월에 갑작스럽게 미국을 방문했잖아요. 그때 뭐였냐면 그때 공화당 내에서 이제 중간선거 끝나고 하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더 이상 백지수표 날리면 안 된다. 우크라이나 지원 안 된다라고 분위기가 형성이 되니까 젤렌스키가 갑자기 깜짝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의회 연설을 해요. 그리고 최전방에서 군인들이 이거 서명한 겁니다 이러면서 우크라이나 국기 막 이거 전달하고 그런 편지가 퍼포먼스 생쇼를 했었죠. 그 퍼포먼스 때문에 갑자기 공화당 쪽에서 아이씨 저 새끼 한 번은 넘어갔어. 이번에 또다시 이제 바이든 지지율을 최하고 내년 대선 앞두고 트럼프가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공화당 내에서 야 바이든 안 되겠는데 이래서 헌터 바이든 찬압 문제로 지금 바이든에 대해서 탄핵 조사 시작해 상임위 3개의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야 우크라이나 더 이상 지원 안 돼 라는 얘기가 막 나오니까 젤렌스키가 또 온 그 얘기를 거지. 듣고 또 온 거예요. 닭살이 하려고. 유엔 총회 참석 겸사겸사 해가지고 또 온 거예요. 또 왔는데 중요한 거 이번에는 공화당에서 이 새끼 이번에는 못 받아준다. 그 한 번 통하지 그 2번 통하겠냐. 그래서 각설이도 그 동양의 국어에 그 도가 있어요. 어제 동양 준 집은 그 다음날 안 갑니다. 그치. 상도이가 있죠. 상도이가 있고 이 바닥에 각설이도 상도이가 있어요. 그러면 젤렌스키는 이번에도 저기 상하원에서 합동 연설 아니. 하려고 했었나? 아니 그러니까 미국 방문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아예 오지마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의원들이
허락을 안 한 거잖아. 옛날 같으면 이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서 러시아한테 이기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가 자금 지원하고 있다. 뭐 수백조 원을 지원했으니까 무기부터 금융까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를 합법화하기 위한 일종의 퍼포먼스 때 이걸 했는데 이제 돈 줄 일이 없고 줄 돈도 없어 지금 미국도. 아니 미국은 예산 없어요. 예산이 그 이번에 결국 부채 한도 협상 실패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부채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내년까지 없기 때문에 지금 줄래 그래요. 줄 돈이 없어요.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거든 미국도. 이제 뭐 곧 그 모라토리움 온다는 말도 있고 하니까 셧다운 된다는 말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공화당은 이걸 조질 거란 말이에요. 너 바이든 지난 4년 동안 돈 다 어디 갖다 썼어? 이렇게 갑작스럽게 부채도 확 늘고 지금 전체적으로 안에 공무원들 월급을 못 주고 이 상황까지 가고 있는데 그 돈 어디다 썼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젤렌스키한테 얼마나 퍼줬는지 퍼준 돈은 제대로 감사하고 그러니까 감시를 통해 갖고 제대로 된 연수증이 있는지 그에 대한 것부터 파고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또 젤렌스키도 휘발돼 갖고 영수증 없다 그러겠지. 휘발. 결국 지금 헌터 바이든 조지는 이유가 뭐냐면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하고 예전부터 밀약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바이든이 부통령이던 시절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의 사회 이사를 맡았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의 부패 문제로 이제 조사를 심각하게 받는 상황에서 바이든이 압력을 우크라이나 넣어서 검찰에 압력을 넣은 거죠. 수사하지 마. 그래서 법무부 장관을 바꿔버렸죠.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우크라이나하고 바이든하고 분명히 돈 연결된 파이프가 있을 거다. 우크라이나로 들어간 돈들 중에 헌터 바이든 파이프로 리워드가 좀 됐을 거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성렬이 의심하고 몰타 의심하는 것처럼 분명히 미국에서 지원한 예산 중에 일부가 헌터 바이든이든 걔가 뚫어놓은 파이프를 통해 가지고 정치자금 형태가 됐든 뇌물 형태로 다시 되받은 게 있을 것이다. 그걸 목적으로 지금 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구호물자 배분, 뭐 징병 조달, 뭐 이런 부분에서 젤렌스키가 비리가 있다는 의혹이 있어가지고 시민단체가 이거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 이거 걱정인 게 경이 젤렌스키 손잡고 우리나라 데리고 올까봐. 응? 여기 바이든이 야 우리나라 분위기 안 좋으니까 웃으면서 그랬지. 룬? 미스터 프레지던트 룬? 얘 데리고 한국도 가고 그래? 얘 데리고 가서 비빔밥 좀 먹이고 뭐 저기 푼돈이라도 챙겨갖고 여비에서 보내 라고 해서 결국은 미국한테 푸대접 받은 거를 우리가 동량을 데리고 올까봐 걱정돼요. 네. 손잡고 데리고 올까봐 많이 걱정됩니다. 아유 미국에 왔는데 아무것도 못 받았어. 에이 그래서 쓰나 그러면서 한 1조 원쯤 여비로 지워주는 이런 또 계기마이를 쓸까봐 걱정이 됩니다. 근데 왜냐면 지금, 얘도 이제 젤렌스키도 거마비는 뽑아갖고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지원 약속을 받고 싶어 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바이든이 지원 약속을 하거나 이걸 공식 발표를 하면 이건 뭐 바로 공화당한테 표적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젤렌스키를 잠재울 수 있는 이른바 뒷전을 챙겨줄 수 있는 호구는 결국 윤석열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리고 생각이 우리나라만 됩니다. 우크라이나에 돈 주겠다고 유엔에서 약속한 거 아니에요? 대놓고? 네. 우리만 주는 거예요. 우리만 했어요. 다른 나라들은 지금 다 발 뺐어요. 유럽도 다 발 뺐어요. 유럽은 지금 우크라이나 때문에 싸움 났어요. 예. 왜 싸움이 났냐면 우크라이나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농업국이고 네. 물가가 싸잖아요. 그래서 이런 농산물들을 중동이나 아프리카 쪽으로 흑해를 통해 가지고 반출해서 수출을 많이 했단 말이야. 네. 근데 러시아가 일부러 돈줄을 끊으려고 이 수출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거는 유럽 쪽에는 안 푼다. 왜냐면 유럽 쪽에 풀어보는 유럽의 농가가 망하는 거야.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이 너무 싸가지고 이게 시장에 풀려버리게 되면
유럽의 농가들이 이 가격 폭락을 막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원래 안 팔겠다라고 우크라이나가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양아치가 그 약속을 어기고 이거를 주변 국가 루마니아나 주변에 있는 국가들한테 몰래 팔았어요. 그래서 진짜로 각종 그쪽 국가 안에 있는 농산물 가격이 폭락을 한 거야. 그러니까 부글부글 한 거지. 이 새끼는 지원받을 때는 다 그렇게 지원받아 놓고 나중에 와갖고 양아치 짓이란 양아치 짓은 지금 다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양아치인데. 예, 주변 국가들한테서 분위기가 매우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폴란드가 지금 앞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안 한다고 안 한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폴란드, 불가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슬로바키아가 지금 약간 우크라이나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참 우크라이나 집권 여당이 오래된 저질 탄약을 사들임으로써 3.6조 원 이상을 빼돌렸다. 이게 일종의 이제 국방비리인 거죠. 이게 방산비리. 방산비리인 거죠. 그러니까 탄이 오래되면 관리를 잘 못하면 장약이 굳어가지고 불발탄이 되는 문제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유독 생각을 해보면 지금 독일에서 펜즈하우저 같은 자주포를 많이 대줬어요. 근데 고장률이 굉장히 높았던 거야. 그래서 조작을 잘못해서 그런다라는 독일 측의 설명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보니까 실제로 불량 탄약들을 써갖고 무리한 포격전을 벌이다가 이게 이렇게 됐겠구나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없어갖고 이걸 산 게 아니야. 제값 주고 살면서 저질탄을 산 거지, 저질탄을. 저쪽에서 못 쓰고 폐기하려고 하는 저질탄을 사서 전쟁에다가 집어 넣은 거예요. 이렇게 방산비리가 있는데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겠냐고. 이게 한 3.6조 원어치를 빼돌렸다는 거 보면 저거를 통해 갖고 구입한 총액은 10조 원이 넘는 금액을 어떻게든 구입을 했을 거예요. 이건 미국이 대준 돈이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로 보내진 지원금들 안에서도 약 5천억 정도를 지네들끼리 빼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젤렌스키가 당선되기 전에도 이게 민간인 코미디언 시절에도 지 재산이 3조 원쯤 있었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지금 이 전쟁이 끝나고 난 상황에서 현재 젤렌스키의 재산이 14조 원이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측근에 있는 사람들의 재산도 수조 원씩 늘어가지고 아주 젤렌스키 똘마니들은 지금 전부 다 억만장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돈이 뭐가 나오냐, 전쟁 중에 세금 걷어갖고 착복했겠냐고. 전쟁한다는 명분으로 받아갖고 쓴 각종 지원금이나 이런 군수 비리를 통해가지고 지들은 전쟁에 상관없이 배를 불렸다는 거죠, 이 양아치들이. 문제는 이 얘기가 제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뭐 검찰 조사를 하든 수사기관이 조사를 하든 다 잡아놓았어. 네, 뭐 이렇게 조사를 하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비리 혐의로 자연스럽게 젤렌스키가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제기된다는 거는 얘가 돈을 빼먹었다 안 빼먹었다의 문제가 아니고 이걸 빌미로 해갖고 젤렌스키를 레짐 체인지 하려고 하는 우크라이나의 수뇌부를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이 시작된 거 아닌가라는 신호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미국에서도 푸대접 받고 있는데 룬 대통령만, 그러니까 우리만 우크라이나 지원하겠다고 뻥뻥 큰 소리를 치고 있는 현실입니다.